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이라서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HLB 약간 얘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여러 번 우리가 앞전에도 이렇게 7,500원 이 아랫단인 이 7,500원을 건드리려는 시도를 앞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계속 이제 터치를 한 번에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얘기가 지금 다릅니다. 지금 7,500원을 터치하려고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전에 주가가 여기 떨어졌을 때 제가 그때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매수한 거하고 이번에 매수한 거를 합치면 뭐 얼추 한 1,00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어지고 7,500원을 터치를 할 것인가가 일단은 문제고, 7,500원 터치 이후에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7,500원 아래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금세 그때 회복을 했지요. 회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정말 골로 가는 것인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저도 뭐 나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가는 내 어떤 평점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그 어떤 이슈는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다.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어떤 대세 어떤 상승 전환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요. 근데 제가 그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그 승인 여부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 등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왜냐면 그거는 승인 발표를 하기 전에 어떤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승인 여부 발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후가 승인 발표 후에 어떤 주가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뭐 승인 전에는 이럴 거야, 승인 후에는 이럴 거야, 뭐 승인이 불발되면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별다른 이슈가 지금 나올 게 없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빨리 나올 것이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빠르지만 그 또한 늦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평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장기 투자를 뭐 한다면은 사실상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물타기를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분석이고 뭐고 이런 거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 거래량이 너무 없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줘야지 의미가 있는 어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언제까지 안 나올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알면은 뭐 주식이 쉽게, 절대 그렇지 않고. 근데 우리는, 제가 이 장투하는 사람, 이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이 뭐 주가 조작이건 세력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을 투자하는 데 대한 그 반대급부에는
반드시 그런 이제 인내심과, 강한 인내심과, 그리고 강한 어떤 믿음.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이 종목을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내 믿음에 대해서 저버리는 행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 경영진의 뭐 어떤 불법,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없는 한은 우리가 굳이 내가 스스로 믿은 회사를 믿음을 깨버릴 이유가 있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거 의식 없이, 뭐 아시겠지만 이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언론 플레이 할 돈 있으면 차라리 인자 빨리 그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당장의 어떤 뭐 주가 부양을 그냥 재료 없이 띄워봐야 얼마나 띄우겠습니까? 그것을 노리지 말고 주가가 바닥칠 때 내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서 평단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그 결과가 나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움직일 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내가 언제 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뛰고 나서 그때 이제 막 매수하는 거예요. 더 오를 것 같거든. 더 오를 수도 있어. 더 오르고 나면 또 더 오를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 놓치는 거야. 왜? 늘 감으로 투자하는 거야. 늘 감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매매 기법이나 자신만의 어떤 그 투자 전략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떤 줏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냥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 뭐 차트를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세력이 있다고 믿고 온갖 차트에다가 어떤 세력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유튜버들, 늘 그냥 뭐 그들은 뭐 한국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세력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놓여 있는 어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속절없이 찔끔찔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어떻게 되는데, 회사야 뭔가 좀 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만들라는 약은 똑바로 안 만들고 쓸데없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 쓸데없이 뭔가 현금을 뭔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짓거리 하면은, 그러면 저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이 종목을 떠날 거예요. 그딴 짓거리를 하면. 그냥 그거는 우리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진짜 회사가 해야 될 일은 하루 빨리 약을 만들어내는 게, 승인을 받아내는 게 그들의 그것이지, 이 주가를 띄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해서 유증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유증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하게 이 회사를 진짜 제대로 경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유증을 뭐 자기들 뭐 목적을 얘기하고 막 기대감을 높이는 말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그냥 해서 뭔가 개미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이 회사를 저는 떠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냥 경영진이 어쨌든 그런 개미들의 압박에도, 아무래도 개미들이 마음이 안 좋잖아. 이건 누가 봐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 그래도 잘 인내하고 자기들 본연의 어떤 임무를 잘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이제 어쨌든 개미들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받아들여지려면 승인이 돼야 되겠죠. 예, 승인이 돼야지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게 되고, 그동안의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마저도 승인이 안 된다면은, 아이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예. 이렇게 아무, 뭐, 무대응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개미 투자자들 나왔게, 딱 열불나고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의,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지금 자세다. 예, 단순히 단기간에 일어날 어떤 주가 장난질은 의도적으로 하는 주가 장난질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계속해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분석을 해드리지만 이슈가 없어. 이슈가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그냥 뭐 분석을 해대고 선을 그어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충분히 저는 있잖아요.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뭐 더 떨어지면 더 매력적인 것이고 그것을 나중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우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만약에 이 회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떠나라 이거지. 떠나라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껏 뭔가 붙어 있거나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 사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도 샀었는데 이렇게 좋은 낮은 가격에 좋은 어떤 주가에서 내가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여윳돈이 있다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투자자의 자세를 잊으면 안 돼요. 뭐 원금은 절대 잃으면 안 돼.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물타기 하고 그러면서 욕은 또 회사 욕은 욕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또 떨어지면 또 욕하면서 또 물타기 하고 진짜 바보 같은 얘기니 회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실 확정 짓기 싫어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설사 그들과 우리가 만약에 뭔가 안 좋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비슷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무너지는 거야. 근데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그것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다 반드시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장기 투자에 혹은 또 그런 투자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 자체가 원금 손실이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투자하면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 투자는 실패했어. 근데 이번 투자는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기분에 느낌에 그냥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이 잘못됐을 때도 그런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그때 또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회사 욕이나 하고 종토방 가서 그냥 글이나 싸지르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뭐 일이 다 잘못되기 전이나 일이 잘못된 후나 그냥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도박꾼들이죠, 도박꾼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주식해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돈을 따도 딴 데 가서 잃거나 아니면 돈을 딴 종목에서 또 돈을 다 잃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투자 가치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회사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한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루하고 강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뭔가 그것들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막대한 수익. 제가 과거에 이미 여러 가지 투자 종목, 실제 투자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내가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그때도 다 겪었다. 셀트리온 때도 겪었고, 동부 하이텍, 현재 DB 하이텍에도 겪었고, 카카오일 때도 겪었고, 이게 다 이런 고통 없이 내가 뭔가 그 엄청난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 물론 뭐 그냥 재미로 하는 단타 이런 거는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도박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게 서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종목마다 좀 짧고 뭐 내가 언제 이 종목이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게 좀 짧고 고통이 또 큰가 작은가 이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사자마자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종목은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늘 있어 왔다. 나중에 제가 분석을 리비안도 하겠지만 리비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리비안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뭐가 언제까지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전까지 경영진이 뻘짓거리 안 하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루시드 보세요. 루시드 자꾸 경영진이 빙신짓거리를 하잖아.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게 루시드는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또 왜 안 샀냐? 테슬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주가가 너무 높아. 테슬라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 샀는데 테슬라 주가 보세요. 톱질 없이 떨어지잖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주가가 영원히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파세요. 뭐가 고민인데요? 나는 이 종목이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팔아야지.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인내하고 오히려 이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고 좋아서 사야지. 그게 맞는 거죠. 뭔가 반대되게 하잖아. 이 회사는 쓰레기다 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물타기 하고 욕하고 더 떨어지면 또 욕하고 남의 돈 먹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는 허세템 바이오 시밀러 그런 결과물이 그 정도의 저는 뭔가 두각을 나타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죠. 벌써부터 지금부터 내가 열 내면서 뭐 언제 막 이래 되냐 막 매일매일 막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겁니다. 내 손해지. 그냥 주가가 오는 대로 그냥 내 여유 자금 되는 대로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되고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매입해 나가면서 그날 그 D-Day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슈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너무 막 그렇게 좀 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영상 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또 지금 너무 최근은 아니지만 저번 주가 저번 주에 또 제가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 부산 IDC 센터에 또 그날 제가 영상을 찍은 날 그날 또 기사가 하나 올라오더라고. IDC 9월 계속.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약에 대한 어떤 그 승인 소식은 없지만 뭔가 일단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물이 일단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조용히, 매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인내심 아니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갔다가, 정 막 힘들면 그냥 이 종목에서 나갔다가 나중에 한 연말 다 돼서 그때쯤 뭐 들어오시든지 다시 다른 종목에서 놓으시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힘 빼고 열 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막 하루 종일 막 택배 언제 오노 택배 언제 오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 택배 올 시간을 대충 보고 그쯤 돼서 이제 뭐 안 오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자기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되는 아주 좀 진화한 그런 기간의 어떤 기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런 분석 이슈는 없지만 거래량이 전혀 안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소외주인 이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회사에 아무리 열낸다고 회사가 뭐 어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어쨌든 저는 좀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그 정도를 매수를 했고 좀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드릴 테니까 참고들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인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거래량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 거래량이 일단은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조용히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제가 이제 과거에 또 매수를 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지금 매수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매수하기에 뭐 10달러 안팎에서 여러 가지 공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 투자자는 너무 뭐 작은 거에 내가 뭐 8달러 때 매수 한번 했다 해가지고 또 8달러 때 와야지 사야지 아니면 8달러가 깨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면 그냥 사세요. 예, 여유자금 생기면 그냥 사시라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투자한 종목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그냥 매수하고 가는 겁니다. 매수하고 잘 가는 거고 최근에 어쨌든 리비안이 지금 단 한 가지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생산입니다. 생산. 다 나머지는요 다 잘하고 있어. 플랫폼 개발부터 뭐 새로운 상품 개발, 기술 개발, 그리고 인프라 구축, 뭐 충전소를 더 깔고 뭐 이런 거 다 잘하고 있어. 거기다가 뭐 협력, 뭐 애플하고도 협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존, 예? 그리고 상용벤 뭐 다 잘하고 있는데 요거 딱 하나 생산이 안 받쳐주고 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생산이 뭐 돼야지 뭐 팔아먹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그 주문에 맞춰서 생산을 못 해내면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비안이 지금 못 풀어내고 있는, 빨리 못 풀어내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 생산입니다. 요 생산만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물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것을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의 무슨 도시에 도착하기까지 야 너 5분 만에 가면 나 100천조 줄게. 그래서 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5분 만에 갈 수 있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 바로 지금 리비안이 당면에 있는 이 생산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 시간이라는 것만 보내면 이 생산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테슬라도 보세요. 테슬라도 이런 물리적인 이 시간을 자기들이 뛰어넘는 법을 알았다면 그 엄청난 까딱하면 부도가 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를 해내기 위한 이 생산을 알맞게 해내기 위한 그런 설비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요번에는 그냥 조금 깨를 한 게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뭔가 R2 차량을 생산하기보다 이제 기존 노멀 공장에서 이 생산
어떤 라인을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R2를 생산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어떤 물량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노멀 공장에서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조지아 공장도 절대로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절대 조지아 공장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느리지만 조지아 공장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근데 조지아 공장을 또 준비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돈. 그래서 이 돈과 이 시간, 야, 그럼 누가 모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리비아는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이미 이 리비안이 이룩한 것들을 보세요. 이룩한 것들. 이미 이룩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리비안이 지금 이룩한 거에서 안주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넥스트를 생각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물로 이제 R2, R3, R3X까지 이 저가형 모델까지도 다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또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나서 R2, R3, R3X 뭐 생산하고 뭐 하고 자율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좀 테슬라하고는 좀 다른 이제 어떤 후발주자, 이제 추격자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죠.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이 시간이 필요하다. 돈도 물론 들어갑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흐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현금을 깎아 먹겠죠. 예, 깎아 먹는 가운데 하지만 생산 라인을 그렇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고치면서 이런 현금 유동성이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좀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게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 현금이 줄어드는 규모를 줄인다면 좀 더 그 라이프가 좀 더 연장이 되겠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그 기간을 버텨내는 힘이 달라지겠죠. 근데 거기에 돌아서서 흑자를 낸다. 영업 흑자를 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시간에,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더 가속이 붙는 거예요. 더 빨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가지고 이제 태동기를 이제 막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런 산업군. 지금 뭐 우리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그렇죠. 배터리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겪는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도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다면 또 인수합병.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이 시장 자체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내연기관차 완성차 업체들도 다른 전기차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망하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이룩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물리적인 시간을 돈을 써서 더 줄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금 원래 원체 이제 세계 경제 어떤 거시경제 측면에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소강 상태지만 어쨌든 이것은 비단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있어가지고 심지어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AI라고 해가지고 수요가 막 살아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경제 그냥 기업들 간에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 간의 그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이 이제 막 태동하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시장이 이게 좀
경쟁화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소비자들이 돈이 없는데 누구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소비할 돈이 없으면 소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오는 이 자체에서는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 걸쳐서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안 도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할 것이고, 그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는 이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전기차 또 경쟁 심화 시대가 또 언젠가 올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비아는 잡아먹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에 확실하게 지금은 포지셔닝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탐탁치 않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애플과의 어떤 그런 협력 형태가 공식적인 발표, 지금은 자기 노코멘트, 우리 애플과 협력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노코멘트 해버리는 거예요. 노코멘트 하니까 사실상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애플의 전략 자체가 뭐예요?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또 애플과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AI가 지금 엄청난 대세죠. 애플도 AI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 늦은 회사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뭐 언론사들이 있는데, AI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애플이 늦지 않았다. 예. 느린 것이 아니라 절대 그 기술력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실용적인 단계,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엔비디아라서 그런 거지, 엔비디아의 저 주가 어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되면 다시 무조건 저는 소강 상태가 접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런 성장세 저는 이제 좀 힘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애플과의 협력, 아마존,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이 건너지만 어쨌든 애플을 또 하면 오픈 AI,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 GPT 만든 오픈 AI와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 그리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애플의 어떤 칩, 그런 것들이 과연 리비안의 어떤 이 전기 차량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그리고 자율주행에는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을지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빨리빨리 뭘 꺼내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면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발표가 혹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소식에 따라서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대에 내려와 있다. 매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추가 매수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리비안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청난 고평가적인 그런 금액, 테슬라가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발이나 뭐 아니면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뭐 평가절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은 잘하고 있어. 테슬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가가 문제인 거지 테슬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까지 내려오면 저도 테슬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를 볼 때, 테슬라의 주가를 볼 때 당장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리비안,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이미 테슬라처럼 잘 된 기업 말고, 엔비디아처럼 잘 된 기업 말고, 앞으로 잘 될 기업,
투자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어떤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정도 리비아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LB입니다. 자, HLB 차트입니다. HLB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하단 그리고 뭐 상단. 그래서 이게 중간이라면 중간에서 좀 아래쪽인 한 6, 7 되는 자리, 예, 6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 어떤 가파른 이 어떤 하락이 멈출 것이다. 멈추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다? 완만한, 보다 완만한 거죠. 이 원래 가파르게 막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다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뭘 할 것이다? 설거지. 설거지는 반등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반등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팔고 나와라. 근데 이 반등이 있잖아요. 자, 반등이 이렇게 쭉 하다가 붕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멈췄다가 막 이게 뭐 반등을 준다 하면 반등이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요렇게 작게 반등 줄 수도 있고, 요렇게 진짜 크게 반등을 줄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 자체 종목이 주가 조작 종목이고 설거지 또한 조작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개미들이 어떻게 모여드는지, 아직도 모여들 개미들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 세력들이 이거를 설거지를 하려고 자기들은 주가를 일부러 자기들이 돈을 들여 투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는데 개미들이 쫓아오기는 추격 매수가 들어오기는 커녕 역설거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역설거지. 그러면 망조가 돼버리겠지. 예,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만큼 반등할 거다. 이만큼 반등할 거다. 이만큼.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르지만은 이거는 확실하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이전 직전 저가 고가에서 한 6 되는 자리까지 수직 하락하고 여기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설거지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팔아야 된다. 이때가 뭐 마지막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이 회사가 이후에 몇 년 동안 하락을 할지, 몇 년 동안 하락하다가 상패를 당할지, 몇 년 동안 하락하다가 다시 이번처럼 또 재료 깔고 주가 조작해서 다시 주가를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어쨌든 이 하락세를 멸치 못할 거라는 건 확신한다 이거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털고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 됐든 간에 뭐 하락을 내가 다 참아내고 다시 이것이 상패로 그대로 회사가 없어질지, 아니면 다시 이번처럼 주가 조작판이 돼갖고 주가 다시 또 급등을 할지, 그때까지 기다릴지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반등, 이 폭락기에 이 설거지 반등, 요게 지나면 굉장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이 반등이 이렇게 볼록하고 끝날지 살짝 하고 끝날지 이만큼 오르고 끝날지 이만큼 오르고 끝날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본인 그런 만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뭐다? 긴가민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확신을 돌아서는, 끝났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 끝났네라는 그 어떤 그런 것들, 믿음이 깨진 상황, 다시 믿음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HLB 뭐 경영진이 뭐 실패가 아니고 보안이다. 그냥 보안 별거 아니다. 보안 거 해서 딱 하면 바로 승인 난다라는 식으로 뭔가 설거지 재료들을 좀 뿌려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들이 이거는 왜냐면 이건 도박의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FDA 승인은 절대 없다. 요거는 확실해. 근데 주가는 사실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주가는 재료 깔고 그러니까 돈 투입하면 돈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돈 투입하면 얼마든지 주가는요, 예,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력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움직임, 이 개미들의 어떤 추격 매수세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무작정 돈으로 뭐 제끼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개미들을 골탕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을 골탕을 먹인다는 말은 자기들이 이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미들의 어떤 심리, 움직임, 어떻게 꼬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난 도박을 하고 싶어 하면 됩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고 알아서 사고 알아서 팔고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회사를 믿고 투자하지 마라, 뭐 FDA 승인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거를 보고 무슨 투자를 하고 이러지 마라, 이겁니다. 그걸 좀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급락 후에 일단 급락은 멈췄고, 지금 이 정도가 뭐 설거지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또 이러다가 그냥 또 계속 하락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설거지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설거지인, 지금이 설거지인 줄 알았는데 뭐 뒤에 보니까 이때가 설거지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주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내킬 때 혹은 개미들의 어떤 심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설거지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간파해가지고 역설거지를 하는 개미들이 사실상 있겠습니까? 사실상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역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개개인의 개미의 물량을 던진다 해가지고 그거 못 받아내는 세력은 없어요. 그냥 역량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그냥 그 개미, 역설거지를 한 그 개미는 개인적으로 잘 판 거가 되겠지만, 다른 개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어떤 주가 조작의 어떤 그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 설거지다, 아니면 나중에 또 설거지 따로 나올 거야,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설거지였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고 지금이 설거지야, 이 주가가 폭락할 때의 그것들을 다 잊은 개미들, 어쩔 수 없습니다. 도박 세포가 그래요. 도박하는 세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때 팔걸, 이때 전날 팔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 근데 막상 팔 수 있게 이렇게 점하가 끝났는데도, 점하가 끝나고 나니까 또 뭔가 또 안심이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제 30% 하락 안 하네. 끝났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이 돼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설거지라는 그런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그건 조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냥 주가 조작의 패턴이 그렇다, 계속 바닥치다가 주가 급등하고 끝나고 나면 폭락을 하고, 요 어느 6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6 되는 지점에서 이 폭락은 멈추고 완만한 하락, 그리고 설거지는 요래 될 수도 있고, 설거지가 요래 될 수도 있고, 뭐 요래 될 수도 있고, 뭐 요래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 설거지가 끝나고 점진적으로 쭉 하락을 할 것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일단은 요 사이에 뭐 상패를 당할 수도 있고, 상패 안 당하고 버티면 뭐 5년 뒤에 3년 뒤에 뭐 또 다시 또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무슨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진짜 미친놈이지. 예. 그러니까 요때 어쨌든 제 생각은 어쨌든 이 설거지 할 때 잘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설거지 했는데 또 내려가다가 또 주가가 툭 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세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가 조작의 대세적인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튄다, 이때 튄다, 이때 튄 것보다 여기가 더 많이 튄다, 이거 몰라요, 아무도. 조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왜냐면 사람마다 다 평단이 다르고 포지셔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미 미쳐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자식이 죽어나가도 몰라. 도박에 빠져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런 주가 조작의 어떤 패턴은 반드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FDA 승인은 없다. 보완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패다. 실패다. 뭐 그렇게 대충 해서 뭐 보완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 그 뭐라 하지 그런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예. 뭐 회사에 당했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같이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안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현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당한 사람이 있고 안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절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당한다. 누가 이거에 안 당하나? 그러면 사기 당한 거 맞아. 피해자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분명히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나중에 돼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 깨끗이 도박의 어떤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HLB 그 무고 빨고 하는 그 HLB로 그 구독자 수 늘리고 조회수 늘리려는 그 유튜버들 가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상한 썸네일 있잖아요. 뭐 어떻게 했다. 뭐 항서제약이 뭐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쨌든 그 보시고 예 거기 가서 물고 빨고 하는 유튜버들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요일날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다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